예,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맡은 정청래입니다. 여러분, 2014년 4월 16일을 우리는 아픔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 대한민국이 침몰한 그 처참한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5천만 국민이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6월 11일 밀양에서 여러분 송전탑을 둘러싼 주민들의 절규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4월 16일의 슬픔과 애도 속에 6월 11일 밀양에서는 행정대집행이라는 잊지 못할 그런 폭력 사태가 있었습니다. 저는 행정대집행이 아니라 강제대집행으로 저는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 인권과 그리고 국민의 인간에 대한 존엄이 처참하게 짓밟혀 가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또한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아픔의 현장에 함께했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에 폭력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청원서를 들고 이분들이 오셨습니다. 저와 장하나 의원, 정의당의 김재나 의원이 청원 소개의원이 되어서 이분들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우리 이 사건을 맡아서 부분분투하시는 하승수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밀양 송전탑 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승수입니다. 지금 배포해드린 청원서 내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원서 내용은 앞서 정청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6월 11일 밀양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인권 침해, 또 변호사들의 접견권 침해, 공권력 남용 그런 내용들을 청원서에 담고 있고 그날 있었던 상황이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서 오늘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직접 현장에 있던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127번 농성장에 계시던 정임출 어머님하고 129번 농성장에 계시던 한옥순 어머님, 그리고 또 그날 당일날 수녀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혜령 수녀님과 정현숙 수녀님께서 오셨고 밀양법률지원단의 이정일 변호사님도 당일날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그리고 여성단체연합의 김금옥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밀양 765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이계상 사무국장님 오셨는데요. 모든 분들의 말씀을 지금 다 듣기 어려워서 정임출 한옥순 어머님 말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현장에 계시던 이혜령 수녀님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정일 변호사님 말씀 듣는 순으로 해서 그날 현장 상황과 이것이 어떤 불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임출 어머님. 네. 정임출 어머님. 말을 하려니까 문제는 똑같은 문제는 그날에 있은 일은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 강도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칼과 총만 안 들었다 하지 칼을 들고 그 우리 천막을 사람이 들어있는데도 마구잡이 찢어가지고 목에 하고 허리하고 쇠사슬로 걸고 있는데 그 쇠사슬로 그 굵은 쇠사슬로 목에 두 불로 감고 있었는데 그 쇠사슬로 가더기로 자르고 그거 안 잘리려고 아무리 발부등을 치도 세 사람이 들어붙어가지고 그거를 결코는 자르고 우리를 개끌듯이 꺼냈습니다.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서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 아닙니까? 서민이 있어야 기업도 살지. 서민 없는 기업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우리 서민을 이렇게 죽이고 전기가 부족해서 일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외국에 전기 팔아먹으려고 우리 서민을 이렇게 죽여도 됩니까? 이거는 공산주의도 이래는 안 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서민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은 가만히 놔줘도 잘 살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서민만 죽입니까? 너무너무 분통터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돈을 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전기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하지. 이 원전과 철탑이 들어서면은 우리나라 후손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삽니다. 앞으로 15년, 20년 지나면은 설 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돈을 발해서, 보상을 발해서 한다. 우리는 지금은 보상, 1,000만 원 아니라 10억을 줘도 우리는 절대 합의 안 합니다. 도장 안 찍고 합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아시고 이것을 널리 좀 알려서 우리 이 전기 정책을 바꿉시다. 죄송합니다. 저 말도 할 줄도 모르는 게 이래 와서 합니다. 고맙습니다. 6월 11일 날 129번 공사 현장에 무덤을 파놓고 우리는 우리 생존권을 지키려고 무덤을 파놓고 쇠사슬을 목에 걸고 몸에 두르고 옷을 할딱 벗고 6 할머니가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데 6시쯤 돼가지고 경찰 한 2,000명이 우리 할머니 6명 잡으려고 경찰 2,000명을 동원시켜가지고 우리를 옥에서 칼을 이렇게 잡고 찌르면서 우리를 이렇게 끌뜯기 끌어내면서 소녀님들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거기서 칼에 맞았을 수도 있었고 소녀님들이 50명이나 우리를 둘러싸갖고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죽지는 안 하고 살아왔는데 이 만행을 이 민주국가를 하면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로 힘없고 돈 없고 이런 할머니들을 개잡듯이 이렇게 잡아서 죽이도 우리나라가 되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현 정부가 어떻게 우리를 이리 만행을 저질러서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그 범죄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면은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도 안 저지르고 우리 생존권을 지키려고 이리 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죽이도 되는 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 진상을 밝혀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놔주면 우리 후손들이 설 곳도 갈 곳도 없이 이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를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이 진상을 밝히고 경남경찰청장, 밀양경찰서장 이 두 분을 정지시켜야 됩니다. 이런 경찰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행정대 집행원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옷을 할딱 벗고 있는 할머니들을 칼을 갖고 찢으면서 몸을 온데 젖을 만지고 경찰이 와서 여러 수천 명이 와서 개끌듣기 거꾸리 또 끌어내고 옳게도 끌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 진상을 밝히고 두 분을 이 경찰청장하고 밀양경찰서장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이 진상을 좀 밝혀주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저는 6월 10일에 밀양 129번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회적 약자인 밀양 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달려갔습니다. 두 번째는 공권력이 부당하게 집행되려는 그 판단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 공권력에, 부당한 공권력에 대하여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공권력이 부당하게 행사되려 할 때는 국민은 당연히 그것에 저항해야 될 권리가 있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서 제가 갔고요. 그래서 저는 이 칼을 그 순간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경찰이 이 위협을 주는 그러니까 커터 나이프로 천막을 찢는 장면을 목격하고 여기 사람이 있다고 소리 질렀으면 막무가내로 행했고요. 저희들 이 수도복의 머리수건은 단순한 머리수건이 아닙니다. 저희 수도복입니다. 이 머리수건이 벗겨진 것은 저희들 수도복이 벗겨진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머리수건이 벗겨진 것에 마음 아프기보다는 더 마음 아픈 것은 70, 80된 어르신들이 알몸으로 쇠사슬을 목에 걸고 있는데 그 쇠사슬에 커터기를 들이댄 경찰입니다. 그 순간 우리나라의 경찰의 공권력은 땅바닥에 떨어졌고 대한민국의 위격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위격을 원상복귀시켜주기를 요구하고 이 대한민국의 그 위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경찰의 공신력을 땅에 떨어뜨린 그 책임자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네, 저는 밀양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일 변호사입니다. 민변환경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이 당일 6월 10일 현장에 129번 현장에 하루 종일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법률적으로 위법하다라고 절제된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이 차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절제된 언어로 이 밀양 주민들이 왜 6월 12일 행정 대집행에 대해서 공권력에 위협한 집행이다라고 주장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대집행은 기본적으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집행을 하는 것이고 시설물 자체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공무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절대로 행정 대집행 행위, 철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1일 여러 곳에 있었던 현장 행위의 철거 행위의 실질적인 내용은 경찰들이 칼로 움막을 찢어내고 천막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현장에 있던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행정 대집행 내용에는 또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로 사람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도 행정 대집행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물만, 불법 시설만 철거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현장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명도 단행 가처분이나 퇴거 명령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로서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0일 현장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6월 10일 경찰들이 사람들을 끌어내고 건물 시설을 강제로 철거한 행위는 명백한 경찰의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민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불법 행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 더 예를 들면 분명히 경찰들은 시설물 주변에 있는 수년이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낼 때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서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부하는 차가 폭행, 협박을 해야만 비로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수녀님들이 소극적 저항행위만 했을 뿐이지 경찰 공무원이나 밀양 공무원들에 대해서 폭행을, 협박을 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이유로 해가지고 주민들을 끌어내는 행위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되고 그 이후에 끌어낸 다음에 주민들을 경찰들이 10여 명이 둘러싸고 사실상 2~3시간 동안 둘러싸고 이동을 제한한 행위는 경찰들은 고착행위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평가해 봤을 때는 불법 감금 체포행위에 해당됩니다. 이것 또한
불법 체포죄로서 처벌되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밀양 주민들은 향후에 경찰 공무원 그리고 당의 행정 집행을 했던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그리고 향후에 그 행위와 관련해서 밀양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치 정권을 경험했던 독일은 그 2차 세계대전과 나치를 반성하려고 했는지 독일 헌법 첫 줄 제1장 1절에는 이런 것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하다. 이것이 독일 헌법의 첫 줄, 맨 앞줄에 나오는 글귀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에 가장 첫머리를 꼽으라면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이 헌법 정신이 유린되는 바로 그 현장이 6월 11일 밀양이었습니다. 우리 국회는 다시는 이런 공권력에 의해서 인간의 존엄이 무참하게 질밥히는 것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밀양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질서를 잡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장하나 의원 혹시 한 말씀 하세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입니다. 그 전에도 밀양 어르신들과 또 수녀님들과 많은 그 밀양에 연대하는 시민들과 자주 만나 왔습니다. 하지만 6월 11일 이후에 제 마음가짐이랄까요? 국회의원으로서의 목표가 상당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밀양 총련선 문제에 있어서 이 경찰의 폭력이나 공권력 투입 문제는 늘 2차적인 문제라고만 저는 생각했는데요. 사실상 지금까지의 모든 불법적이고 불합리하고 그런 일들이 밀양에서 벌어지는데 가능했던 것은 모든 게 허용되도록 뒤에서 봐줬던 마치 그 조직폭력배처럼 한전이든 어떤 정부의 막가파식 정책을 뒤에서 봐주고 있던 이런 경찰이라는 폭력 집단이 있었다는 게 너무 그날로서 확연해졌습니다. 이제 이 경찰의 문제는 어떤 밀양 문제에 있어서 뺄 수도 없고 가장 국회에서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반기 안행위가 열렸고 또 존경하는 그 정청래 간사님 이하 많은 새정치민주연합 안행위원들이 이 밀양의 문제를 묵과하지 않으시기로 그렇게 약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고요. 경찰이 이후에 어떤 정부의 어떤 하수인으로 이런 정부의 아주 사적인 이런 어떤 폭력으로서 또 국민들을 억압하고 국민들의 민주사회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을 국회 차원에서 늘 감시하고 그것을 견제해 나갈 것입니다. 그게 국회에 이제 주어진 어떤 최소한의 역할이 아닐까, 국회가 져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밀양 어르신들 그리고 수녀님들 많은 연대하는 시민들의 눈물을 보았고 그것이 저한테 큰 어떤 짐이고 책임이고 어떤 그런 것으로 다가왔고요. 오늘 이 청원 기자회견을 시작하지만 그 전에 제 마음속에 큰 이 국민들과의 약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눈물 많이 거두셨으면 좋겠고요. 눈물 더 이상 안 흘리시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사람이 천하이고 우주라고 했습니다. 이 천하이고 우주인 한 사람의 이런 존엄이 지켜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